자, 순열이 진짜 완전 땡큐유. 그치? 순열이 제일 쉬운 거야. 경우의 수에선 순열만큼 쉬운 게 없어. 알겠어요? 자, 순열은 나는 개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다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중요한 이유가, 자, 여기서 토시 하나 바뀔 때마다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린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이야. 이게 이제 배우는 거야.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1, 2, 3, 4, 5 여기서 세 개를 배열하는 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치? 이거 이제 순열이라고 하고, 원래는 어떻게 5p3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쵸?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1, 1, 1, 2, 2 여기서 만약에 세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를 만약에 찾으라고 하면 이게 내가 1, 1, 1이라고 왜 썼겠어? 1은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1이 다를 수가 없잖아. 그치? 2도 마찬가지. 똑같아. 달라. 2가 다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만약에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만약에 1이 세 개 뽑히면 그냥 1, 1, 1 요건 몇 개밖에 안 돼.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1, 1, 2가 선택돼서 배열되는 거는 2의 자리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이딴 식으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토시 하나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 예를 들어 여기가 바뀔 수도 있어. 여기가 중복됨 없이라고 했거든. 자, 중복됨 없이라는 거는 만약에 1, 2, 3, 4, 5였으면은, 자, 1을 만약에 썼어. 그러면 또 1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중복됨 없이가 바뀌면 뭐걸로 바뀌니까 중복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중복이 가능한다는 건 사용한 걸 또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4가 아니겠네. 그치? 뭐로 바뀌겠어? 첫 번째 1, 2, 3, 4 오면 두 번째도 1, 2, 3, 4 오지 뭐. 그치? 세 번째도 1, 2, 3, 4 올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중복순열이야.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순열. 만약에 여기에 같은 것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잖아?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불러. 알겠어? 자,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 다 바뀌어. 자, 여기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냐면 원형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얘는 그냥 세 개 그냥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형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개 나열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원순열이 되는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 바뀔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 왜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냐면, 니네가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원순열 문제인지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인지 그냥 순열 문제인지 아니면 중복 순열 문제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당장 확통계와 통계 할 때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원순열이에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 당연히 가장 큰 포인트는 일렬로 나열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야. 알겠어요? 근데 다 기억하는 게 좋다. 알겠어요? 항상 정의는 다 제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 자, 그리고 계산은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 계산은 이딴 식으로 한다.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면 장땡, r개를 곱하면 장땡.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자, npr은 n팩을 뭔가로 나누기도 해요. 자, 여기 혹시 뭐가 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요거랑 관련된 게 와. 그렇지, n-r. 하여튼 센스는 있어요. 그쵸?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 자, 이게 좀 많이 어려울 때 써먹는 건데, 요걸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자,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몰라, 애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뭐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 그래서 요건 패스하고요. 요거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mp0랑 제로 팩토리얼. 자, mp0랑 제로 팩토리얼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mpr을 이딴 식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계산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 npn은 당연히 뭐가 될 거야? r 대신 n 집어넣으면 되니까 0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쵸? 여기다가 r 대신에 n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봐. n개 중에서 n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건 원래가 n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원래가 n팩이어야 돼. 그러면 0팩이 무조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사실 0팩은 자, 이 n팩의 정의에 따라서 말이 안 돼. n팩의 정의는 말 그대로 보니까 자연수를 1까지 곱한 거야. 1씩 줄여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자연수가 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2팩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니까?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것처럼, 그치? 자, 근데 0팩은 좀 특이하다. 얘는 계산을 좀 짜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야, 약속.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0팩은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np0도 구할 수 있어. r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잘 생각을 해봐. 그 n개 중에서 빵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아무 짓도 안 했죠. 아무것도 배열 안 했어. 자,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몇이어야 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경우의 수는 뭐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죠. 원래 이론상으로는 어때요?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배열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경우의 수가 돼? 그치? 그래서 원래는 제로가 돼야 되지만 뭐해서 npn, np0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n팩분의 n팩 이렇게 되면서 얘도 1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속이야. 말은 안 되지만 약속. 그래서 여기에 정의한다라고 한 거야. 정의한다.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한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컨셉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자, 이웃하는 순열은 우리 어떻게 하고요? 이웃한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한다. 그러면 나는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덩어리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자, 이웃한다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덩어리로 만들어서 붙여놓자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그냥 배열한다고 쳐볼게. 배열을 할 건데 A, B는 서로 이웃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로 만들자. 하나로 만들자 이거지. 그럼 이 덩어리 포함해서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4팩은 4팩인데 얘네 둘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같이 붙어 다니니까 항상 이웃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덩어리 만들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대신 이제 이웃하지 않는 순열 요것도 알고 있겠지만 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걸로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언제 특히 복잡해질 수 있냐? 사실 여기에서는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는 거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A, B, C라고 해볼게. 얘네 셋이 이웃하는 거, 얘네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전체에서 얘네 셋이 이웃하는 거를 빼도 되긴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5팩에서 뭘 뺀다면, 이웃하는 걸 뺀다면, 자, 이게 A, B, C가 이웃하지 않다고 해서 이웃하는 걸 빼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원래 이웃하는 걸 빼려고 하면, 얘네 셋이 다 이웃할 수도 있지만, 2명만 이웃할 수도 있죠. 그쵸? 자, 셋이 이웃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2명만 이웃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 왜 어렵냐면, 봐봐. 보통은 나머지를 먼저 배열을 해놓고 얘네 둘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는 게 얘네 2명만 이웃하니까 선생님 A, B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C, D를 같이 배열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왜냐면 그냥 4팩에다가 2팩 이렇게 곱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얘 지금 붙어 있고 그 옆에 C가 있고 D, E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명만 이웃하는 게 아니라 A, B, C 3명이 이웃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이미 계산이 돼 있어? A, B, C가 이웃하는 게 이미 계산이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웃하는 게 이미 계산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걸 또 안 빼도 되냐? 그것도 아니야. A, C 3명 그럼 이웃하는 거 이미 계산돼 있으니까 그거 안 하고 얘네 2명만 이웃하는 걸로 해서 빼면 되잖아요. 이게 다 겹치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얘네 둘 이웃하고 얘가 옆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만약에 B, C가 이웃하는 경우인데 A가 앞에 있고 D가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다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 번 빼게 돼. 그러면 이걸 또 세야 돼. 이게 몇 번 들어갔는지 세서 빼줘야 돼. 또 다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게 별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웃하지 않도록 할 때는 나머지를 배우라고. 그래서 끼워 넣기를 한다. 알겠어요? 나머지를 배워라고 끼워 넣기.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면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여기에서 A, B, C에서 A, B는 이웃하고 C는 A하고 B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A, B는 서로 이웃하는데 C는 A의 옆에나 B의 옆에 있으면 안 된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덩어리를 만들어줘. 그리고 C, D, E를 배열을 하긴 할 텐데 얘는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형태로 가는 거야. 얘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D를 먼저 배열을 해놓고 D 배열하는 건 당연히 2팩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A, B 덩어리랑 C라는 놈이랑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3군데가 있지. 이 3군데 중에서 2군데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3P이죠.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 A, B는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걸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사실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명만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어요? 자, 이 적어도도 원래 적어도란 얘기 있으면 보통 전체에서 빼잖아요. 그쵸? 그쵸?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적어도란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전체에서 빼는 건 아니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상황에 따라. 만약에 전체가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었어. 만약에 4가지 이렇게 있었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푸는 거야. 케이스별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쳐볼게.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요 3개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어때? 이 전체에서 요거 하나 빼는 거 나쁘지 않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2개를 구하래. 그럼 이제 전체 구하고 요거 2개 구해서 빼는 거나 이거 각각 구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나 별로 차이 없죠. 자, 그러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반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또. 자, 요거 하나를 구하라고 했어. 요거 하나를 구하라고 했어. 요거 하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전체에서 이 나머지 3개를 구해서 빼버리기도 해. 알겠어요? 그래서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든 어떤 표현이 있든 항상 반대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꼭 적어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애매하거나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자,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역발상이 꼭 필요하다. 자, 모든 문제가 역발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발상을 할 준비를 해놔야 돼. 이거 한번 반대로 해볼까? 이 생각도 꼭 하고 있어야 돼. 너무 다이렉트로 구하면 안 될 수 있어. 뭐 교대로 배열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로 가서 할게요. 개인적으로 또 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순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자, 순열의 최대 장점이 있어. 최대 장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CP5라고 해볼게요.
CPO를 말로 하면 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쵸?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일단 10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배열해 놓고 남은 8개 중에서 2개를 배열해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다고. 왜 없냐? 우리 CPO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10부터 몇 가지 곱하면 되죠? 5개 그냥 곱하면 되죠? 맞죠? 자, 얘도 10부터 몇 개 곱하면 되지? 10부터 몇 개 곱하면 되죠? 네, 3개 곱하면 되죠. 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7부터 2개 곱하면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같다고요. 알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 순열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 그냥 하나씩 배열해도 돼.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먼저 배열해 놓고 나중에 배열한다고 해도 딱히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순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가 할 C 같은 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어요?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얘는? 나누는 게 있으니까. 뭐 나누는 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개념이야. 자, 조합을 할 때 우리가 뽑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실제로 있어. 이렇게 해서 계산할 때도 있거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여기서 한 번 뽑았어. 한 번 뽑았잖아요. 그쵸? 자, 요 7이 문제야. 요 7이. 요 7이 뭐냐면, 이 뽑고 남은 거지. 자, 뽑고 남은 것 중에서 다시 뽑으면 안 돼. 남은 것 중에서 다시 뽑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이렇게 생겨. 무슨 말이냐면, 얘들 처음에 1, 2, 3, 4, 뭐 다 합쳐서 5개